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조금 전에 올렸던 그 동영상하고 연계 동영상이니까 꼭 요 앞선 동영상부터 차근하게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하여튼 어제하고 오늘 상간에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느낀 점, 깨달은 점, 또 새로 알게 된 점도, 새로 배우게 된 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그것 조금 나눠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이 옆구리 테스트, 기울기 테스트 있잖아요. 오른발 짚을 때 오른쪽, 왼발 짚을 때 왼쪽 이렇게 양쪽 어깨와 꽁지뼈를 역삼각형으로 해서 왔다 갔다 뒤뚱뒤뚱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뒤뚱뒤뚱 이렇게 왼발 짚을 때 왼쪽, 오른발 짚을 때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어느 쪽으로 더 잘 부드럽게 기우느냐를 확인해서 더 잘 기우는 쪽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약하다. 그쪽에 모래주머니를 채워주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런 지난 거의 한 2주 동안 이 묘한 이 상황에 걸려들었는데 옆구리 테스트할 때 저도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차이였습니다. 옆구리 테스트가 그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 동영상 이제 계속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뭐 기립근도 제자리 와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맞는 것 같은데 다리에서 피가 계속 빠져 올라온다 이거예요. 다리에서 계속 피가 빠져 올라오고 코가 막히고 특히 왼쪽 코가 더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왼쪽 라인에 피가 더 많았더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왼쪽 코가 계속 막혔으니까. 그 하여튼 다리에서 피가 계속 빠지고 앉아 있으면 앉거나 누워 있으면 불편하고 서 있으면 오히려 편하다. 다리에 피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편하다.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옆구리 차이 때문에 저도 인지가 잘 안 될 정도에서 제가 알았으면 제가 조치를 취했겠죠. 안 될 정도로 그런 작은 차이였는데도 이런 문제에 이를 수가 있겠구나. 이제는 뭐 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왼쪽 코가 막히면 제가 좀 의심을 해볼 겁니다. 이게 왼쪽이 또 세졌나? 뭐 이렇게 의심을 해볼 거고 제가 경험했던 걸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또 활용을 해야죠. 그죠?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야, 이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보통 분들이 이거 옆구리 이거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대신해서 느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느낄 수 없다라면 뭐 옆구리 한번 차봐야 되죠. 그죠? 왼쪽을 차보든가 오른쪽을 차봐서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지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올려놓은 이런 동영상을 미리 들어놨다가 뭐 다리에서 피가 자꾸 빠지고 피가 위로 자꾸 올라오고 뭐 누워있는 게 불편하고 콧구멍이 자꾸 막히고 뭐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균형 잡기 상황에서 대사증후군 상황이 아니고 균형 잡기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뭐 저처럼 오른쪽 옆구리에 차보시든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좋으면 차니까 다리에서 피가 빠지는 게 금방 사그라들더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오른손 오른발을 찼었죠.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오른손 오른발을 빼버리고 옆구리만 차니까 동일한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더 정확한 효과가 있더라. 오른손 오른발을 차니까 이상하게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옆구리를 차니까 다 맞아요. 옆구리만으로 통제가 되는 것 같았다. 근데 제가 오늘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할 때도 왼손 왼발까지 같이 찼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근데 나중에는 아니다 싶어서 빼기도 뺐는데 도움은 됐어요. 도움은 됐어요. 분명히 도움 됐습니다. 아니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쵸. 이제 옆구리 테스트가 쉽지 않은데 옆구리에다 모래주머니를 걸어보면 뭔가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 어떤 컨디션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이거 본인이 좀 느껴야 또 그걸 구분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겠지만은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해 보시라.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이 혹시나 그런 감각을 주시면 느낄 수 있다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느끼기는 느끼지만은 참 이렇게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참 저희 아내도 되게 못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각이 살아나는 거는 확실해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보면 옛날하고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하는 게 이제는 뭔가 느끼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가 애시당초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그 작은 씨앗 같은 희망, 가능성을 갖고 자꾸 그 느낌, 감각을 찾아내려고 하고 회복시켜 보려고 하고 살려 보려고 하면 그 감각이 살아나요. 깨어나요. 그 몸이 또 좋아지면서 감각이 더 살아나요. 그러니까 혹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더 도움이 된다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요. 이번에 또 느낀 점은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가 애시당초 오른쪽 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다리 이쪽으로 피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왼쪽으로 옮겼어요. 왼쪽으로 기립근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었으니까 왼쪽으로 돌리고 피도 왼쪽으로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빠질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제 빠졌다고 했잖아요. 왼쪽에서 막 피가 빠져서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 보니까 왼쪽 가슴, 왼쪽 팔 이쪽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다리는 그런대로 이렇게 빠지기는 빠지는데 좀 느리게 빠지는 것 같았고, 팔이 더 빨리 빠지는 거, 팔 쪽으로, 가슴 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쑥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왼쪽 발목보다 왼손을 더 많이 찼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워있을 때는 심지어 왼손을 더 차버렸잖아요. 뭐, 왼쪽 다리보다 왼손을 1750 더 차도 된다 하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질 때도 보니까 왼쪽 가슴, 왼쪽 등치하고 왼쪽 팔에서 피가 더 빨리 빠지더라고. 자, 여기서 내가 느낀 점은 뭔가 하면, 기립근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왼팔 운동에 좀 관심을 주기는 줘야 되는구나. 왼팔 운동에 좀 관심을 주기는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옆구리를 못 맞추고 왼팔 운동을 자꾸 해버리면요. 왼쪽 옆구리가 또 자꾸 세져 버려요. 최근에 느낀 점이 왼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왼팔 운동을 하면 자꾸 기립근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다리에도 피가 자꾸 빠져버리는 것 같고 가만 보니까 왼쪽 옆구리가 자꾸 알게 모르게 세지는 거예요. 왼팔 운동을 뭐 벽에 밀고 당기다 보면 잘못하면 왼쪽 다리에 힘을 줘버리면 왼팔과 왼쪽 발바닥에 힘을 줘버리면 왼쪽 옆구리가 세져 버리거든요. 그 왼쪽 옆구리가 셀 때는 왼팔 운동할 때도 오른쪽 발에 힘을 주고 해야 돼요. 오른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해줘야 왼쪽 옆구리가 안 세지죠. 당길 때도 오른쪽 발목에다 힘을 주면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들어와요. 근데 왼쪽 발바닥에 힘을 줘버리면 왼쪽 옆구리에 힘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세밀하게 배우려면 이게 뭐 동영상을 한정없이 찍어 올려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 뭐 기회가 되면 뭐 제가 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하여튼 그래요. 그 하여튼 다리보다도 왼쪽 가슴, 왼쪽 팔, 왼쪽 등짝, 왼쪽 겨드랑이 쪽이 여전히 피가 부족한 거는 맞다. 왜 우리가 저만 해도 거의 55년 동안은 오른팔 위주로 뭐 위주도 아니고 뭐 거의 극단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오른팔 위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기립근 싹 붙들어 놓고 옆구리가 왼쪽이 세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옆구리가 왼쪽이 세지면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적당하게 또 당겨주고 오른쪽을 좀 강화를 해주고, 그리고 또 왼팔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또 왼팔 운동한다고 막 기립근이 돌아가고 이런 건데, 기립근 돌아가는 운동은 왼팔을 뒤로 당기고 오른팔을 앞으로 미는 거, 그죠? 우리가 팔 운동, 세트 운동, 그게 기립근을 돌리는 운동이에요. 그죠? 또 스트레칭 바를 잡고 허리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 왼쪽으로 돌려주는 거요. 이게 셀카 모드니까 반대로 보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칭 바 잡고 기립근을 이렇게 왼쪽으로 자꾸 돌려주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립근은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왼팔과 이쪽은 피가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돼서 점검이 됐고, 요번에 요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기쁩니다. 이거 뭔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저도 나름대로 기뻐요. 기쁨이 있고, 이제 확신이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오른쪽 라인에 막, 이게 오른쪽이 세져갖고,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막 갔는데도 막 불편함은 생기는데 컨디션 자체는 안 떨어지더라, 이게. 왜? 기립근이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기립근마저도 오른쪽으로 돌아갔었으면 아마 저도 공황장애 비슷하게 왔겠죠. 근데 공황장애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창자가 불편해져요. 창자가 불편해지고 오른쪽이 세진다는 걸 알겠는데 정신은 또릿또릿해요. 컨디션도 그렇게 막 나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문제가 좀 커지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이었지, 내가 막 컨디션이 떨어져서 해롱해롱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립근을 딱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설사 오른쪽으로 피가 좀 넘어갔더라도, 물론 그대로 계속 놔버려야 되면 기립근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밤에 일어나지, 자다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막 너무 심하게 넘어갔으면 왼쪽 옆구리에 뭐 500g이든 750g이든 좀 1kg든 좀 강하게 차시고, 왼손 왼발에도 좀 채우시고 빨리 끌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막 두려움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녁 때쯤 되면 내가 오늘 저녁에는 어떤 스타일로, 어떤 몸 형태, 어떤 균형점에서 내가 잠자리에 들어야지라고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잠자기 한 두세 시간 전부터는. 그래서 잠자기 두세 시간 전부터는 무리하게 운동을 안 합니다. 그냥 방향만 살짝 잡아갖고 한 요쯤에서 내가 오늘은 왼쪽으로 좀 누워서 자든가 하면서 자야 되겠다라고 잠자는 전략까지도 세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잠자는 질이, 수준이 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리면, 뭐 어제는 잘 잤는데, 뭐 오늘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 뭐 어제는 또 편안하게 잤는데, 오늘은 또 뭐 새벽녘에 뭐 엄청 안 좋았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뭐 매일 잘 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대로 자는 중에 좀 더 잘 잔 날이 있고, 좀 못 잔 날이 있고, 불편했던 날이 있고, 편했던 날이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그러니까 기립근도 참 소중하다라는 걸 또 느꼈고, 그 하여튼 왼쪽 옆구리가 셀 때 왼팔 운동을 자꾸 해버리니까 왼쪽 옆구리가 더 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예방선에서 내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면 걸어 다니면서 오른쪽 골반을 오른쪽으로 툭툭 밀기도 하고, 왼쪽이 자꾸 세진다 싶으면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이거 250g 짜리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이거 250g 차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물 다 빼버리면 아주 가벼워 29g인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내용물을
칼로 찢어갖고 다 빼버리면 한 30g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라도 좀 끼워 놓고 있으면 또 오른쪽 옆구리가 세지거든요. 필요하면 더 보조 모래주머니에서 정량을 더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왼쪽 팔이나 왼쪽 가슴, 왼쪽 겨드랑이 쪽에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운동을 해버리면 제가 겪었던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왼쪽 옆구리가 자꾸 세져 버려요. 저도요, 왼쪽 옆구리 안 세지라고 뭐 옆으로 밀고 당길 때 오른발에 힘주고 밀고 당겼어요. 그래도 왼쪽이 세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죠. 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물론 당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막 멘붕이 오죠. 근데 이제 또 기도하고 빠져나올 때쯤에 또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알려 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셨구나. 배우고 나올 때 굉장히 기뻐요. 내가 하나라도 더 안다라는 게,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도구가 생겼다는 거죠.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고, 또 내가 뭐 누군가를 도와줄 거, 내 가족을 도와줄 때도 내가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아내를 도와줄 때도 이거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여보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해주면 또 아내도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족들도,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은 아는 게 힘이다.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조금이 아니죠. 자기 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뛰어넘으시려고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랬던 그런 걸 느꼈고요. 사실 또 더 많이 느낀 거 많은데 그것도 조금 더 검증을 거쳐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옆구리 피가 이렇게 많이 오면 제가 오른쪽 얼굴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오른쪽 얼굴이 제가 왼쪽 얼굴보다 좀 작아요. 폭이. 그죠? 좀 작아요. 옛날에 오른쪽 이 폭이 더 넓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자리에 돌려놓을까 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제가 옛날에요, 처음에 몸이 망가졌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오른쪽 폐가 처진다라는 느낌과 함께 그날 오른쪽 머리에 있던 피가 다 빠져내려오는 느낌을 가졌어요. 뭐 이쪽으로 막 눈이 막 찌그러들면서 오른쪽에 있던 피가, 오른쪽 머리에 있던 피가 내려오고 오른쪽 폐가 밑으로 막 처진다는 느낌을 깜짝 놀랐죠. 뭐 사람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느껴졌어요.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고, 그러고는 한 2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무서웠죠. 머리에서 피가 빠졌다는 건 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오른쪽 얼굴이 더 크게 보였어요. 나중에 이렇게 조정하고 나니까 오른쪽 얼굴이 작아졌는데, 이 머리가 지금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부분도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예.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해 나가야 될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밝혀낸 걸 기반을 해서 여러분이 더 발전시키라는 뜻이죠. 제가 어떻게 모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 약간 희망을 품고 갔는데 이 오른쪽 창자가 확 세지면서 결국은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막 기둥에다 쿵쿵 박았던 그게 효과를 내는지 싹 세지면서 계속 갈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 얼굴이 올라오는 거는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이게 오른쪽이 너무 세지니까 왼쪽으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너무 넘어가도 안 되고, 창자가, 옆구리가 오른쪽 너무 넘어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왼쪽으로 너무 가도 안 되고 중간쯤에서 잘 통제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냥 혼자 생각으로 이걸 모자에다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모자 왼쪽에다가 여기 모래주머니를 옛날처럼 30이나 50이라도 끼워 놓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러니까 왼쪽이 셀 때는 왼쪽 머리에 이렇게 해놓으면 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조금 계산 복잡한 게 있어서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옆구리가 왼쪽이 너무 세지지 않도록 하고 또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균형을 조금 맞추니까 오른쪽 얼굴이 이렇게 피는 게 보였어요.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일단은 오른쪽이 너무 세져도 안 되니까 적당한 제가 한번 가봤으니까 아, 거기까지는 안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죠. 안 가본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죠. 근데 한번 가본 사람은 그 단계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자기만의 한계선을 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나중 되면 또 까먹기도 합니다. 몇 번 당해봐야 이제 기억을 하고 막 이런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 놓던가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저도 이제 어제 경험해봤으니까, 이 정도 되면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구나. 그러니까 또 왼쪽에 차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 또 왼쪽을 차더라도 요 정도 차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은 큰 자산이에요. 그죠? 여러분 맞죠? 그죠? 경험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뭐 경험이 있으면 일단 두려움이 적죠. 두려움이 없으면 또 자신감도 생기죠. 또 경험이 쌓이면 뭔가 될 것 같죠. 그죠? 될 것 같죠. 저도 뭐 예전하고는 비교 안 되게, 이건 되겠다. 되는 거 맞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막 그래요. 자꾸 발전해야죠. 동영상 자꾸 보시고, 경험하시고, 어, 성장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좀 긴 시간 얘기해서 또 죄송하고요. 또 저희 아내에 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아내는 지금 중량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먹힘 그 왼쪽 라인에 그러니까 왼쪽 라인에 저희 아내가 통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좀 오바 현상도 있고 먹힘 현상도 있고 해서 조금 중량이 좀 많이 내려와요. 옆구리도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750을 기본으로 차고 있다가 요즘은 거의 한 500 정도도 이렇게 뭐 500에서 6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몸이 이제 어차피 중량을 걸어 놓으면 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죠. 그 변화를 빨리 일으키고 싶으면 조금 빠르게 가는 거고, 아니다, 나 인생을 길게 봐서 빠르게 가고 싶지 않다. 그게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너무 언더 중량을 차고 있으면 몸이 꼬여 들어가요. 너무 부족한 중량을 차고 있으면 이거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렇게 언더 중량의 위험성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악셀을 밟기는 밟아요. 밟기는 밟는데, 너무 살살 밟는 거예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너무 살살 밟으니까,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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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이런 행동만 하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 꼭대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는 거예요.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언더 중량, 그러니까, 만약 500이 적정 중량이라면 한 450, 460을 채워서 운동을 하면 500 정도로 이렇게 적정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500이 적정 중량인데 250을 떡 차놓고
몸이 좋네, 나쁘네, 뭐가 자꾸 머리가 아프네, 꼬여드네, 막 이렇다면 이제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중량을 사용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이게 발전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이제는 먹힘 현상과 오바 현상을 약간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오바는 진짜 그 오바가 되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먹힘은 피가 가야 들어가야 되는데 못 통과가 안 되니까 일단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왼쪽 옆구리가 부족해. 혹은 왼쪽 다리가 부족해. 근데 부족해서 이제 뭐 서서 활동할 때는 왼쪽 옆구리 한 500 정도 찼는데 잘 때는 한 1kg 정도를 찼다. 잘 때는 더 차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차니까 누워있으니까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그까지 물병까지 하나 기대서 되게 편했어요. 되게 편하게 잤는데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까 막 왼쪽 라인이 뻐근하고 막 저리고 막 힘들어.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 한 몇 시간 정도 되게 편하게 피가 부드럽게 들어가니까 되게 편하니까 아 이게 적정 중량인가 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래주머니라는 거는 어느 시간 되면 피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게 불편하게 되는 이게 먹힘 현상이 생긴다 이게. 먹히면 이제 물병 내는 걸 빼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죠. 약간 후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후퇴했다가 또 다 빠지면 다시 또 물병을 기대고 하면 또 좋아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라는 거는 진짜로 이게 피가 충분히 들어와서 이제는 중량을 뭐 내가 500을 더 이상 찰 수가 없다. 한 470, 450으로 진짜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오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할 일은 없고 450만 채워놔도 이제 피가 자꾸 차들어온다. 이게 먹힘이 아니야. 이게 진짜 피가 차서 다리가 무거워져요. 팔이 피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가슴이 피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이게 오바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구분을 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들어본 것들이 기억나고 또 자기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면 거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꾸 저하고 보조를 맞춰 가시면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